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예, 중간에 제가 마이크가 꺼졌었죠. 네, 마이크 꺼졌다는 거 제가, 말 다 하고 난 다음에 발견했어요. 소리가 없습니다. 네, 왔어요, 소리. 예. 아, 참, 그러게요. 네, 소리, 참. 오늘 그냥 넘어가는가 했더니 또 소리, 네, 결국 제가 사고를 한 건 치고 넘어가네요.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지금 검찰 분위기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검찰이 요즘 너무 조용해요. 그렇게 나대던 애들이 조용하니까 약간 불안합니다. 이 자식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또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검찰 쪽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검찰 지금 매우 의기소침해져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내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검찰은 재빠르게 태세 전환을 했죠. 그래서 윤석열을 제물로 바쳐서 다음 정권한테 뭘 잘 보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검찰이 살아남는다. 아니, 지금까지 역대 검찰은 그래왔거든요. 죽은 정권을 물어 뜯어서 죽은 정권을 때려잡아서 새 정권한테 갖다 바침으로써 그걸로써 검찰이 살아남아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하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 이게 지들 뜻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윤석열을 제물로 갖다 바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검찰로서는 더 이상 뭔가 할 게 없어진 거나 다름없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려고 했는데 어유 씨 그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라고 하게 되면은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검찰이 딱 그 상황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내란 수사 잘했고 윤석열 갖다 바쳤는데 얼쩔이요? 왜 우리를 지켜봐 주지 않지? 왜 우리한테 환호하지 않지? 그러니까 의기소침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하고 여기저기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검찰의 상황이죠. 검찰로서는 아마 처음 맞이하는 모습일 거예요. 역대 검찰이 맞이했던 상황 중에 이런 상황은 없었거든요. 네.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로 지금 당황한 검찰, 그래서 의기소침해진 검찰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 세 번째 주제를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인데 요즘 검찰이 너무 조용해요. 얼러려 얘들이 왜 이렇게 조용하죠? 보통 이렇게 정권 교체기가 되면은 엄청 나대는 게 검찰 아닌가요? 한 10년 전이군요. 2016년, 2017년 그 무렵에 박근혜를 때려잡던 그 검찰의 모습은 요새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박근혜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물고 떴던 검찰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물어뜯지도 않고 말이야. 잘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아. 초반에는 윤석열 물어뜯어가지고 제물로 갖다 바칠 것 같더니 이제는 그것도 잘 안 하네. 오히려 내란 수사를 자꾸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려고 하면서 또는 뭔가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성훈인 거죠. 김성훈은 내란 세력들한테 지급이 된 비화폰, 이거를 지금 들고 있는 놈입니다. 이 비화폰이 어떻게 누구한테 가 있는지, 그리고 이 비화폰을 압수만 한다면 많은 일들이 밝혀질 거예요. 누가 이번 내란의 진짜 실세인지 다 드러날 겁니다. 저는 사실 이번 사건의 가장 내란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으로 김주현 민정수석을 꼽고 있어요. 김주현 민정수석이 그 김건희와 연결되는 라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특히 최근에 있었던 이 극우 폭도들의 난동 사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볼 때
김건희가 많이 관여한 게 드러났잖아요. 예, 서부지법 낭동 사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김건희가 내란에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 내란 이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세요. 되게 엉성하게 끝나긴 했습니다만 알고 봤더니 그 엉성하게 끝난 거는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 젊은 군인들이 명령을 소극적이나마 거부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합니다까지는 아니라도 반란 행위에 가담은 안 하려고 했죠. 웬만하면 빠지려고 그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 유리창문을 깨는 거, 그 어설프게 깨는 모습들 보면서 아, 쟤들도 내란에 반란에 가담하려고 싶지는 않구나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내란이 결국 실패로 끝났지. 사실 계획 짜놓은 거 보면은 되게 치밀해요. 어설프게 끝났지만 사전 준비는 꽤 치밀하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이걸 윤석열 대가리로 할 수 있다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거기서 나오는 게 김건희입니다. 근데 그 김건희로 들어가는 연결고리의 시작이 김성훈이잖아요. 근데 김성훈을 지금 꽁꽁 숨겨놓고 검찰이 풀지 않습니다. 심지어 김건희와 직접적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튜버 중에 김사랑이라고 있죠. 이 사람도 영장이 기각이 됩니다. 법원에서 아니 검찰에서.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초반에는 윤석열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는데 그 제물을 받아줄 사람들이 시큰둥한 거야. 그러니까 아씨 여기 지금 제물 여기다 갖다 바쳐가지고는 아 이거 별 소용 없겠다. 그러면서 제물을 내려놓고 지금 의기소침해 있으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저기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검찰이 조용한 거죠. 지금 검찰의 태도는요. 이른바 친윤 검사들도 입을 쳐닫고 있고요. 반윤 검사들도 입을 쳐닫고 있습니다. 친윤 검사들은 내가 더 이상 친윤 아니다 라고 발뺌하기는 바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그 수원지검의 한 여성 부장검사가 윤석열을 옹호하는 글을 그 검찰 이프로스에 올렸다가 완전히 개작살이 난 일이 한 번 있었죠. 전 국민으로부터 그 검사는 지탄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 검사는요, 자기 딴에는 전환길처럼 뭔가 한번쯤 해보려고 떠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뜨기는커녕 개소리 하지 말라는 욕만 잔뜩 얻어먹은 겁니다. 그 뒤에 친윤 반윤 가리지 않고 입을 쳐닫고 있어요. 안 움직여.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권의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엄청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권을 가져가는 쪽에 탈싹 붙어야겠다가 한 가지, 또는 자신들이 여기서 뭔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없을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요걸 끊임없이 찾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게 명태균인지도 몰라요. 검찰은 이 카드를 국면 전환을 할 때 쓸 것인지 아니면 차기 정권한테 갖다 바칠 선물, 재물로 볼 것인지 요걸 지금 열심히 계산할 틈기고 있다. 지금 김성훈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김성훈 부분이 바로 김건희로 연결되는 직통 라인이잖아. 그러면은 검찰이 차기 정권한테 갖다 바칠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김건희잖아. 김건희. 명태균도 명태균이지만 명태균도 결국에는 김건희랑 이어질 거고, 즉 현재 검찰은 김건희 부분을 딱 보호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차기 정권한테 갖다 바쳐서 그걸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는 야 조용해, 입 다물고 있어, 눈치만 보고 있자고 요라고 있는 거죠. 지금 검찰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참 이 검찰 꼬라지 이게 참 검사입니까? 아유, 검사가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이게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좌고우면은 둘째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주 얍삽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상도식 표현으로 얍삽한 거지. 얍삽, 얍삽. 좀 더 부산 쪽에서 나오는 얘기로 하자면 꼬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꼬롬하다. 아, 이 새끼들, 이 속이 꼬롬하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꼬롬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게 좀 안 좋은 의미인데, 이 바닷가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남이나 뭐 경북이나 바닷가 쪽에서 주로 쓰는 거기서 시작된 뭐 사투리인데, 왜 어폐물이 약간 상하면은 그 이상한 냄새 나지 않습니까? 약간 비린내 비슷한 것이 약간 좀 아주 비릿하면서 상한 냄새, 예, 그 냄새. 그러면 뭐 지금 똥 냄새 같기도 하고 오줌 냄새 같기도 하고 마치 이 사타구니에서 나는 냄새 같기도 하고 그런 이상한 냄새 있잖아요. 예, 그런 냄새가 나죠. 그런 냄새를 보고 보통 꼬롬한 냄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꼬롬하다, 행동이 꼬롬하다는 것은 이 새끼 냄새가 심하게 난다, 나쁜 냄새가 난다, 나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검사라는 새끼들이 이렇게 꼬롬한 겁니다. 그래서 예. 파란 하늘님 간사하네라고 하는데 간사한 것보다 조금 안 좋은 표현이에요. 간사함 이상의 표현입니다. 예, 수리님께서 냄새 비릿한, 그러니까 냄새가 비릿한데 상하면서 나는 냄새 있죠. 왜 그 비린내가 이상하게 그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막 상했을 때, 똠양꿍에서 나는 냄새 아시죠? 예, 똠양꿍 냄새.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청국장에서 나는 냄새, 그러니까 청국장에서 나는 냄새에 비린내가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메주 아시죠? 메주 띄울 때 한참 심하게 메주가 떴을 때 나는 냄새, 그 냄새에 비린내가 섞여 있다. 뭐 요런 냄새입니다. 호시우행님, 피 상한 냄새. 예, 피 상한 냄새입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리다 표현도 하고 좀 가까울 것 같네요. 자, 아무튼 검찰이 윤석열을 제물을 삼아서 차기 정부에 줄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 길 모색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 검사들, 그러니까 뭐 박세현 같은 사람들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자신이 출세를 할 수 있는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한 어떤 그런 계기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뛰어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김용현이라든지 이런 사람 막 기소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공소장 막 공개하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한때 이렇게 김용현 막 기소하고 할 때는 분위기가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바로 윤석열 때문이에요. 원래로 하자면 검찰이 윤석열의 신병을 넘겨받아서 한 열흘 정도 수사를 하다가 기소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 그래? 야, 검찰 니들은 기소하지 말고 공수처가 넘기고 그냥 니들 기소할 건지 말 건지만 정해. 수사 없이 기소만 해. 니들은 기소청이야. 적어도 공수처 건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을 제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제물로 삼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아이씨, 김샜다,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검찰이 갑자기 기운이 확 꺼져버립니다. 지들은 윤석열을 제물로 갖다 바치려고 그랬는데 야, 무슨 니들이 이렇게 제물을 갖다 바쳐? 공수처가 바치라 그래. 니들은 옆에서 들러리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는 얼마나 맥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의기소침해가 있는 거지. 이걸로 지들이 좀 출세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걸로 친윤으로 낙인 찍혀있던 새끼들, 나 친윤 아니야, 윤석열하고 이제 손절했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된 거지. 야, 니들은 들러리면서 공수처가 다 해놨는데 무슨 니들이 까불지 마, 이게 된 겁니다. 검찰 안에서는 지금 불만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뭘 수사를 했냐, 공수처가 수사 하나도 하지 못했고 결국에 검찰이 미리 준비해 놓은 시나리오 딱 거기 맞춰가지고 공소장 만들어졌는데 왜 공수처가 말이야 이런
온갖 그냥 뭐 불만들이 쏟아져 나와요. 어쩔 거야. 법원이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검찰은 실컷 고생했는데 자기들 뭐 검사들 얘기를 그대로 표현하면 그래요. 실컷 고생했는데 ным 좋은 일 시켜줬다 이렇게 된 거야. 공을 전부 다 공수처가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공을 전부 다 공수처가 가져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검사들 입장에서는 지들 공소장 다 써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윤석열 잡아가지고 한 열흘 정도 괴롭히다가 탁 공소장 해가 탁 보내면은 모든 공을 다 검찰이 지금 거머쥘 거라고 생각했는데 에게게? 이 바보 같은 공수처가 공을 다 가져가 버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도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다? 야 지금은 뭘 해도 안 되겠다. 그냥 가만히 있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뭘 해도 안 된다. 지금 국면에서는 될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지금 뭘 해봤자 욕만 쳐듣고 정만 늘어난다. 그러니 일단 가만히 있자. 국면이 바뀔 때까지, 상황의 변화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때까지 야 아무것도 하지 마. 스톱. 우리가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권한테 갖다 바칠 게 있어야 되잖아. 그게 뭐야? 김건희야. 그럼 김건희 요 부분은 다른 애들이 못 건드리게 야 막아.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려고 들어오면 야 꺼져. 이거 우리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김건희를 되게 보호해 주는 것 같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로는 검사 마누라가 줄줄이 걸려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 쪽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에요. 검사 마누라 몇 명 걸려들면 어때? 확 씨발 이혼해버리면 그만이지. 뭐 요렇게까지 합디다. 제가 그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한 얘기를 들었나 봐요. 마누라 몇 명 걸리면 어때? 확 그냥 이혼해버리면 되는 거지. 아씨 그러대? 그럼 왜 김건희 싸고 도는데? 이거 우리 거야. 건드리지 마. 경찰이 어디 건드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정권을 위해서 선물로 가지고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밥솥에 손 대지 마.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긴 몰라도 검찰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씨. 다만 지금 왜 꺼내놓지 않느냐? 지금은 검찰이 이걸 꺼내내서 수사를 잘해도 검찰 보고 잘했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래봤자 검찰은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개혁 대상이 될 것 같거든. 개혁 대상을 막으려면 다음 정부한테 뭔가 갖다 바치고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갖다 바칠 게 그럴싸해야지. 지금 현재 가장 그럴싸한 재물은 뭐? 김건희. 그러니 다음 정권한테 갖다 바칠 때까지 아무도 손대지 마. 경찰 저리 가. 씨. 어디? 이거 우리 거야. 다음 정권한테 갖다 바칠 재물이야. 건드리지 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태도가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얘들은 끊임없이 누가 다음 정권이 될까 막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지금 검찰은요 은근히 한동훈 쪽에도 꽤 기대를 거나 봐요. 한동훈이 뭐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은 지들이 지금 뭘 하든 어떤 성과를 내든 여론이 얼마나 냉랭한지 알 것 같다.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냉랭한 정권에서 뭘 해도 소용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조용하게 열심히 지금 눈치만 살피고 지금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 줄댈 이유는 없는 거지 지들은. 대단합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최대 이 난점은 검찰도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데 검찰 관계자 상당수가 내란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있죠. 우리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김성훈의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는 거, 비화폰 수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도 어쩌면 이 검찰 내부 연루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그 기간 동안 다음 정권이 들어오는 그 기간 동안 자기들 내부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야,
보니까 너 걸렸더라. 네 마누라 걸렸더라. 야. 너는 이번에 그냥 옷 벗고 나가. 대신에 너 정치권으로 가. 요렇게. 혹은 야 너는 좀 걸린 거 있지만 어찌어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좀 잘 버텨봐. 이렇게. 자기들한테 교통정리를 끝내놔야 될 거 아니야. 이 내란에 연루가 되어 있는 사람들, 누가 총대를 메고 누가 그 피박을 쓰고 할 것인지 자기들끼리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지금 내부적으로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때까지는 수사를 안 하는 게 낫지. 적어도 겉으로는. 또 한편에서는 다음 정권에 들어섰을 때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은 검찰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 오를 겁니다. 그럼 이들은 뭘 해야 돼? 흔적을 지워야 되는 거야. 다음 정권에서 갖춰지게 될 진행될 특검은요. 윤석열, 김건희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숱한 검사들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대검 그 범죄정보 범정이라고 그러죠. 범죄정보 수집하는 그 범죄정보 담당관인가요? 범죄정보 담당관실 여기를 털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범정이 가장 악질적인 그 부역 검사들,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부역 검사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들이 과연 무슨 짓을 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 대검에 있는 범죄정보 그 담당관, 범죄정보 담당관실 여기를 털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그거를 지워야 되잖아. 흔적을 지워야 되잖아. 그 흔적을 지울 때까지는 아무도 수사를 공식적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이 한 가지 꼼수를 더 쓰고 있죠. 지금 상황을 보세요. 검찰은 다음 정권, 특히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죽는 거야. 지들도 알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다음 정권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권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용히 있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은 다음 정권을 만드는데 혹시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이걸 열심히 뒤지고 있는 겁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지금 수사 중단한 것도 그거예요. 새로운 정권한테 뭔가를 바쳐야 되고 그 새로운 정권을 만들기 위한 뭔가를 지금 꾸미고 있는 거다.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말씀드리는 저도 참 갑갑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검찰이 그냥 그 어떤 정치 세력보다도 더 정치적이고 더 음모를 꾸미는 음험한 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음 정권에서 지대에 살아남으려고 지금도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꼼수를 어떻게 부릴 것인지 작전 계획이 아직 안 나온 거야. 어떻게든 간에 자기들한테 최대한 유리한 정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최대한 유리한 정권이 뭐겠어? 네, 그건 딱 하나야. 이재명만 아니면 되거든. 민주당 정권이 돼도 되는데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쪽에 얘들이 추파를 던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 있는 거죠. 이재명을 주저앉히고 싶은 거야. 이재명만 아니면 되니까.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와 정말 추잡하죠. 어떡하겠어? 검찰은 원래 추잡해. 아휴 참
이 댓글에 보니까 제2의 대장동 음모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주저앉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자기들이 다음 정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이 됐든 김부겸이 됐든 하다못해 김경수가 됐든 그런 사람이 되면은 검찰이 살아남는다고 보는 겁니다. 지들이 볼 때 김경수는 검찰들 살려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재명 밑에 가면은 절대로 못 살 것 같거든. 그런데 쉽지가 않을걸요. 네. 그래서 갑자기 지금 김정숙 여사 엊그저께까지 기소한다고 눈 시퍼렇게 설치대들이 갑자기 기소 안 한다고 불기소 결정문 탁 내려주는 거 아니야. 예, 지금 자기들 딴에 추파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있는 거야. 문제는 우리가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비판도 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자신들이 이 검찰의 음모에 거가고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답답해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이낙연이나 김부겸은 이제 물러나셔야 될 분들이죠. 유시민 작가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김부겸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졌고 더 높은 지위에 갔습니다. 이쯤이면 만족함을 하시고 물러나시셔야죠. 이낙연은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죠. 안 된다. 저 새끼는 안 된다는 게 결론이 났잖아. 결론 났는데 어딜 자꾸 끼어들어. 그죠? 예.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논란거리를 일으키고는 있습니다만, 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쪽에 합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쓸데없는 짓은 안 할 거라고 봐요. 부디 잘못된 판단 안 하셨으면 하고 바람 가져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 한번 볼까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민정은요.